당신은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는 가족을 얼마나 오래 사랑할 수 있나요? 사랑했지만 이젠 나를 몰라보는 엄마. 그 엄마를 나는 끝까지 지켜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다니 그건 버림이라고요. 하지만 아무도 몰라요. 그 선택이 얼마나 많은 눈물 위에 세워졌는지를. 이 이야기는 기억을 잃어가던 한 어머니와 그 기억 끝을 붙잡고 있던 딸이 천천히 흘러간 마지막 사랑 이야기입니다. 내가 엄마를 요양원에 보낸 이유. 지금 그 첫 페이지가 열립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1화. 그날 나만 울지 않았다. 사람들은 나를 말해요. 어떻게 자기 엄마를 요양원에 보낼 수 있냐고. 차라리 같이 사는 게 낫지 않냐고. 그리고 꼭 마지막엔 이렇게 덧붙이죠. 내가 그 나이 되면 저렇게는 안 살 거야. 하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 엄마가 언제부터 나를 모른 척 했는지도. 엄마는 예전부터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어요. 같은 말을 반복하고 가스불을 켜둔 채 외출하고 내가 해놓은 반찬을 엄마가 한 거라고 착각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정말 사소한 일이 있었어요. 엄마 수건은 세탁기 위에 뒀어요. 그 말에 엄마는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죠. 수건? 누구세요? 그 말 한마디에 내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엄마가 나를, 딸인 나를 모른다는 게 그게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눈앞에서 내 뿌리가 뽑히는 기분이었어요.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도 모를 만큼 흔들리는 땅 위에 혼자 놓인 느낌. 그날 밤 전 처음으로 혼자 엄마 몰래 울었어요. 거실 불 꺼진 틈에 숨어서 베개를 입에 꼭 물고 울었어요. 울면 안 될 것 같아서, 들키면 안 될 것 같아서. 그 다음부터는 더 빨랐어요. 엄마는 나를 잊었고 내 이름조차 떠올리지 못했고 가끔은 나를 도둑으로 몰기도 했어요. 거울을 보고 저 여자는 누구야? 라고 말할 때 제 가슴은 매일 조금씩 무너졌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엄마는 점점 자신을 잃어갔고 저는 점점 엄마를 돌보는 방법을 잃어갔어요. 요양원에 엄마를 보내던 날 나는 울지 않았어요.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하늘이 흐렸어요. 차 안에 앉은 엄마가 창밖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그러셨어요. 나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어. 근데 이상하게 마음이 아프다. 그 말에 그제야 저는 창문을 열고 고개를 숙였어요. 울지 않으려 했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자꾸 떨어졌어요. 바람을 핑계 삼아서 빗방울인 척 흘렸어요. 사람들은 아직도 몰라요. 그날 나만 운 게 아니란 걸요. 엄마도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 채 어쩌면 마지막으로 내 마음을 알아봐 주던 그 순간 엄마도 울고 있었어요. 기억을 잃은 채 가장 진한 감정만 남은 사람처럼. 나는 엄마를 버린 게 아니에요. 그저 엄마가 사라지는 걸 지켜볼 자신이 없었어요. 2화. 요양원 첫날 밤 그 침묵 속에서 사람들은 말해요. 요양원에 보내면 마음 편하지 않냐고. 이제 좀 쉬겠네라고. 그 말들이 왜 그렇게 무례하게 들렸을까요? 내가 엄마를 쉬게 해드린 게 아니라 결국 엄마 없는 나를 쉬게 한 거니까. 엄마가 요양원에 들어가던 날 방은 생각보다 따뜻했고 침대 시트도 말끔했고 간호사님도 친절했어요.
그런데도 그 방이 그렇게 차갑게 느껴졌던 이유는 아마 엄마가 그 방에 들어간다는 사실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곳은 누군가에게는 끝을 기다리는 방이었고 누군가에게는 세상과 멀어지는 복도였어요. 여기 어딘지 알아요, 어머니? 간호사 선생님이 웃으며 물었어요.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만히 아무 표정도 없이 침대를 바라봤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물었어요. 우린 언제 집에 가니? 그 질문에 제 입술이 덜덜 떨렸어요. 조금만 있다가요. 여기 잠깐이야. 엄마 금방 데리러 올게. 그 어떤 말도 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그 말들이 전부 거짓말이었거든요. 밤이 되자 간호사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따님, 이제 그만 가셔도 돼요. 어머님, 오늘 많이 피곤하셨어요. 전 고개를 끄덕이며 문 앞에 섰어요. 그런데 엄마가 저를 붙잡았어요. 가지 마. 여기 낯설어. 그 말 한마디에 제 가슴이 무너졌어요. 그 순간 엄마는 저를 알아봤어요. 세상에서 저를 알아보는 단 한 사람이 그 마지막 기억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전 돌아오지 않았어요. 병원 앞 작은 모텔방에 묵었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엄마 없이 보내는 밤을 맞이했어요. 불 꺼진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엄마는 지금 어떤 마음일까? 어둠 속에서도 딸을 찾고 있진 않을까? 그 손끝이 이불 속에서 떨리고 있진 않을까? 그리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그날 요양원에 들어간 건 엄마 혼자만이 아니었어요. 그 방에 저도 같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엄마가 잠든 그 방의 공기, 그 침묵 속에 숨어 있는 울음소리. 나는 지금도 그날 밤 그걸 매일 다시 듣고 있어요. 3화. 엄마는 가끔 저를 다시 기억합니다. 그날 이후 전 매일 요양원에 갔습니다.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요. 그게 죄책감이었는지, 사랑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엄마를 잊을 수 없어서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엄마는 날마다 달라졌어요. 어떤 날은 말이 많고, 어떤 날은 멍하니 벽만 바라봤고, 어떤 날은 제게 화를 냈어요. 당신 누구야? 왜 내 물건에 손대? 내 딸은 이런 사람 아니야. 그런 날이면 전 마음속으로 조용히 무너졌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인 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내다 보면 아주 가끔, 정말 아주 가끔 엄마가 다시 저를 알아볼 때가 있었어요. 그날도 그랬어요. 햇살이 따뜻하게 들던 오후였어요. 제가 챙겨간 바나나 우유를 엄마에게 건넸을 때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지연아, 우리 지연이 왔구나. 그 순간 제 시간도 멈춘 것 같았어요. 저를 향해 미소 짓던 엄마의 얼굴. 그 눈빛 속에 담긴 기억이라는 말 없는 언어. 가슴이 저리도록 따뜻했고 한편으론 아팠어요. 왜냐면 그 기억이 곧 사라질 걸 알았거든요. 엄마는 그날따라 많은 말을 하셨어요. 지연이는 학교는 잘 다니고 밥은 꼭 챙겨 먹고 밤늦게 다니지 말라고. 엄마는 지금의 나를 기억한 게 아니었어요. 어릴 적 나를 꺼내온 거였어요. 그래도 좋았어요. 그 순간만큼은 엄마와 내가 같은 기억 속에 있다는 게. 그렇게 손을 잡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엄마는 제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조용히 잠이 들었어요.
그날 저는 엄마가 무너지지 않도록 가만히 숨도 쉬지 않고 앉아 있었어요. 세상을 다 품는 것 같았거든요. 그 따뜻한 체온 하나가, 하지만 그런 날은 항상 짧았어요. 다음 날 엄마는 절 알아보지 못했어요. 당신 누구세요? 왜 자꾸 따라다녀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저는 억지 미소를 지었어요. 저는 지연이에요. 엄마 딸. 엄마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웃었어요. 지연이는 어린애예요. 이렇게 클 리 없지. 그 말에 제 마음은 조용히 쪼개졌어요. 아프다는 말도 슬프다는 말도 그 어떤 표현도 부족했어요. 그냥 텅 비어버리는 느낌이었어요. 사람들은 말해요. 그래도 잠깐이라도 기억해줘서 다행이다. 기억이 돌아오는 게 어디냐고. 그런데 그거 아세요? 기억을 잠깐이라도 돌려받으면 그걸 또다시 잃는 게 훨씬 더 아파요. 바라지도 않았으면, 애초에 기대도 안 했으면 그만큼 실망하지 않았을 텐데. 한 줄기 빛이 스쳤다가 사라진 어둠은 더 깊고 더 무섭게 느껴져요. 엄마는 지금도 가끔 저를 기억해요. 짧게는 몇 초, 길게는 몇 분. 하지만 그 몇 분을 위해 전 몇 날 며칠을 기다려요. 그 순간이 세상의 모든 시간을 기다릴 만큼 가치 있거든요. 그 몇 분 동안 저는 딸이 되고 아이로 돌아가고 엄마 품에 안겨요. 그리고 다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으로 돌아오는 엄마를 같은 미소로 안아줘요. 엄마는 가끔 저를 기억합니다.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 사람은 말하죠. 벌써 잊혀졌네. 이젠 끝났네. 하지만 아니에요. 그 짧은 순간들이 쌓여 저는 아직도 엄마의 딸로 살아가고 있어요. 사화. 요양원에는 나와 같은 사람이 많았습니다. 엄마를 요양원에 모신 뒤 나는 거의 매일 그곳을 찾았어요. 처음엔 죄책감 때문이었고 그 다음엔 외로움 때문이었죠. 요양원은 참 이상한 공간이에요. 밖에서 보면 침대가 늘어서 있고 하얀 복도와 흰 가운 입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조용한 병실 같은 느낌이지만 안에 들어서면 그 공간에는 수많은 감정이 떠다녀요. 기억을 붙잡으려는 사람들, 떠나가는 것을 애써 외면하는 사람들, 사랑을 미안함으로 바꾼 사람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기다리는 사람들. 그 중에 저도 있었어요. 엄마를 만나러 가던 어느 날 복도 끝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자기야, 나 오늘은 기분이 좋아. 오랜만에 파란 하늘을 봤거든. 작은 창가 의자에 앉아 창밖을 보며 이야기하던 그분은 혼잣말을 하는 듯 했어요. 그때 간호사님이 저에게 말해주셨어요. 저분은요, 남편이 돌아가신 지 3년 됐는데 아직도 매일 그에게 편지를 쓰세요. 그리고 그 편지를 혼잣말로 읽으세요. 그 순간 저는 그분이 결코 혼자 말하고 있는 게 아니란 걸 알았어요. 그분은 기억을 잃은 게 아니라 그 사람과의 시간을 간직하고 있는 거였어요. 또 한 분은 한참 나이가 지긋한 할아버지셨는데 항상 식당 구석에 앉아 식판을 2개씩 놓고 계셨어요. 여보, 밥 먹자. 오늘은 된장찌개네. 당신 좋아하는 거. 그 모습을 처음 봤을 땐 그저 슬펐어요. 하지만 몇 번을 보고 나선 그게 사랑의 방식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분의 아내는 이미 다른 병동에 계시고 이름조차 남편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죠. 그런데도 그분은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식판 2개를 놓고 기다렸어요. 그 식탁 위엔 말보다 더 깊은 기다림이 놓여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와 비슷한 또래의 여자가 제 옆자리에 조용히 앉았어요.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니 그녀가 조용히 웃더군요. 그녀의 눈엔 피곤이 가득했고 그럼에도 말투는 담담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몇 마디를 주고받다가 자연스레 각자의 가족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그녀는 말했어요. 그 말이 왜 그렇게 마음에 와 닿았는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이곳은 그냥 병원이 아니에요. 사랑을 잃어버리고 사랑을 다시 배우고 서로의 시간에 적응해가는 곳. 그녀와의 짧은 대화는 제 안에 있던 외로움을 조금 덜어줬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혼자가 아니구나. 그걸 느끼게 해줬죠. 그날 이후 저는 요양원에서 여러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게 되었고, 때로는 커피를 나누고, 때로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며 같이 앉아 있곤 했어요. 우리는 모두 가족을 보내는 중이었고, 또 다른 형태로 함께 있는 중이었어요. 요양원에는 나와 같은 사람이 많았습니다. 다들 다른 얼굴,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가슴에 담긴 감정은 참 많이 닮아 있었어요. 어쩌면 그 감정들이 서로를 지탱해주는 힘이 되었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오늘도 익숙한 낯설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기억보다 진한 감정을 나누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조금씩 내 안의 나를 회복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오하. 그날 엄마가 다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요양원에서의 시간은 느리게 흐릅니다. 아침이 오면 오늘도 다행이라 생각하고, 밤이 되면 내일도 괜찮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냅니다. 그중 어떤 날은 특별하고 또 어떤 날은 평생 잊을 수 없게 남아요. 그날도 별다른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늦은 봄날, 창밖엔 살랑이는 바람과 가볍게 흔들리는 나무 그림자들. 엄마가 좋아했던 계절이었어요. 그날따라 엄마는 유난히 조용했어요. 저를 보자 멍하니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리셨어요. 그 눈동자 속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기억도 감정도 어쩌면 나라는 존재도요. 저는 익숙하다는 듯 옆에 앉았어요. 가방에서 조용히 털실을 꺼내 뜨개질을 시작했죠. 그건 엄마가 예전에 저에게 가르쳐 준 거였어요. 어릴 적 엄마 무릎에 앉아 배운 그 감촉, 아직도 손끝에 남아 있었거든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문득 엄마에게 털실을 건넸어요. 엄마, 이거 기억나요? 내가 어릴 때 가디건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 노란색 털실로. 엄마는 말이 없었어요. 그저 그 털실을 천천히 손에 쥐시더니 아주 작게 입술을 움직이셨어요. 지연. 그 순간 제가 들은 게 맞나 싶었어요. 숨을 멈추고 다시 엄마를 바라봤어요. 엄마는 털실을 쓰다듬으며 다시 한번 말했어요. 지연아, 네가 왔구나. 세상이 멈춘 듯 했어요. 그 한마디에 내 이름을 그토록 간절하게 듣고 싶었던 엄마의 입에서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꾹 참고 웃었어요. 응, 나왔어. 엄마 딸 지연이 왔어. 엄마는 살며시 웃었어요. 그 웃음은 아주 오래전의 기억에서 꺼내온 것 같았어요. 어릴 땐 그렇게 제잘되더니 지금은 조용하네. 엄마의 손끝이 제 손을 덮었고 그 온기가 가슴 깊이 파고들었어요. 지연아, 네가 있어서 엄만 참 다행이다. 그 말에 저는 마침내 참았던 눈물을 흘렸어요. 그건 슬픔이 아니었어요.
그리움도 아니었어요. 그건 되찾은 시간에 대한 감사였어요. 엄마는 그날 내내 저를 알아봤어요. 그 짧은 하루 동안 우린 그동안 말하지 못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엄마는 제가 만든 도시락을 드시며 맛있다며 고개를 끄덕였고 제가 어릴 적 연극했던 이야기를 꺼내며 넌 참 무대 체질이었어. 하고 웃으셨어요. 그날의 대화는 마치 시간을 거슬러 우리 둘이 함께 했던 지난 날을 조각조각 다시 이어붙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 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엄마가 다시 저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저녁 무렵이 되자 엄마는 점점 조용해지셨어요. 말수도 줄고 표정도 흐려졌고 눈빛도 희미해졌어요. 그리고 침대에 누운 채 제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연아, 오늘은 꿈 같았어. 내일도 이렇게 올 수 있니? 그 말이 엄마의 마지막 의식 있는 말이 될 줄은 그땐 몰랐어요. 다음 날 엄마는 다시 저를 알아보지 못하셨어요. 그제야 저는 깨달았어요. 어제는 선물이었다는 걸. 기억이 돌아왔던 그 하루는 하늘이 우리에게 베푼 잠깐의 기적이었다는 걸. 그리고 그 기적을 나는 평생 가슴에 담고 살 거라는 걸요. 기억은 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기억을 담았던 이름은 사람의 마음에 다시 새겨질 수 있어요. 엄마가 제 이름을 다시 불러주던 그날, 저는 엄마의 딸이라는 사실을 세상 그 무엇보다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6화. 그 후로 나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엄마가 제 이름을 다시 불러준 다음 날, 나는 뭔가가 변한 걸 느꼈어요. 세상이 더 선명해졌고, 엄마가 더 소중해졌고, 무엇보다 시간이 더 무서워졌어요. 그날 이후로 나는 예전보다 더 자주 그리고 더 오래 요양원에 머물렀어요. 간호사 선생님도 말했죠. 따님 쉬셔도 돼요. 혼자 너무 짊어지지 마세요.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 시간이 어쩌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었어요. 엄마는 점점 더 말이 없어졌고 몸도 더 약해졌어요. 식사도 자주 미루셨고 밤마다 숨을 헐떡이는 날이 많아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은 갑작스럽게 터졌어요. 그날도 나는 평소처럼 요양원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자마자 간호사 선생님이 내 손을 덥석 붙잡았어요. 지연 씨, 어머님이 방금 전까지 숨을 잘 못 쉬셨어요. 지금 응급실로 가셔야 할 것 같아요. 머리가 새하얘졌어요. 숨이 막혔어요. 그럴 리 없어. 어제까지만 해도 엄마가 괜찮다고 했잖아. 나는 바닥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싶었지만 그럴 틈이 없었어요. 엄마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들것에 실려 나갔고 나는 그 옆에서 손을 잡은 채 계속 되뇌었어요. 엄마 제발 조금만 더, 딱 한 번만 더 나한테 지연아 라고 불러줘. 응급실, 그 차가운 공간, 무표정한 사람들 사이에서 엄마는 조용히 누워 있었어요. 의사는 말했어요. 숨은 돌렸지만 상태는 좋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는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지도. 순간 내 귀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세상이 멀어지는 느낌. 몸은 그대로 있었지만 나는 공중에 붕 떠 있었어요. 다른 가족이 있었다면 나를 붙잡아 줬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곳에 있던 건 나 혼자였어요.
오래전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세상의 무게를 나 혼자 감당해야 했어요. 응급 상황은 다행히 지나갔어요. 엄마는 다시 요양원으로 돌아왔고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간호사실 옆 의자에 기대 잠을 잤어요. 그렇게 쪽잠을 자고 있는데 누군가가 내 손을 건드렸어요. 눈을 떴더니 엄마였어요. 창백한 얼굴, 말라버린 손. 그 손이 내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엄마는 아주 작게 속삭였어요. 지연아, 무서웠어. 그 한마디에 나는 숨을 참지 못하고 오열했어요. 병원 복도라는 걸 잊고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도 잊고 그저 엄마 품에 안겨 아이처럼 울었어요. 엄마가 무서웠다고 말해줘서 다행이었어요. 엄마가 아프지 않다고, 괜찮다고 그런 거짓말 대신 진짜 마음을 들려줘서 너무 고마웠어요. 그날 이후 나는 변했어요. 이전까지는 엄마를 돌보는 게 책임이었다면 이제는 엄마와 살아있는 시간을 나누는 일이 되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엄마의 몸은 더 약해지고 의식도 흐려지지만 나는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어요. 엄마가 기억하지 못해도 나는 기억하니까. 엄마가 말하지 못해도 나는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엄마가 나를 딸로 느끼지 못해도 나는 여전히 엄마의 딸이니까.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 사랑하는 이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요. 하지만 그 기억을 떠받드는 사람은 여전히 남아있죠. 나는 그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엄마를 기억하는 사람. 그리고 엄마가 끝까지 의지할 수 있는 사람. 7화. 엄마의 생일, 우리가 다시 마주한 날. 사람마다 특별한 날짜가 있죠. 누군가에겐 기념일, 누군가에겐 상처. 그리고 저에겐 엄마의 생일이 그래요. 엄마의 생일은 매년 봄이 시작될 무렵이었어요. 예전엔 가족끼리 조촐하게 케이크를 자르고 엄마가 좋아하시던 조기구이를 굽고 작은 꽃다발 하나면 충분했던 날. 그런데 이제는 그 모든 준비가 조심스럽고 망설여졌어요. 엄마가 과연 그날이 무슨 날인지 알 수 있을까? 이게 정말 축하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전 그날만큼은 무조건 엄마와 함께하고 싶었어요. 아침 일찍 꽃집에 들러 노란 프리지아를 샀어요. 엄마가 젊었을 때 가장 좋아하시던 꽃. 요양원에 도착했을 땐 엄마는 이미 창가에 앉아 계셨어요. 햇살이 은은하게 비치고 그 곁에 서 있는 모습이 참 고요하고 예뻤어요. 엄마 옆에 살짝 앉으며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엄마 생일 축하해요. 오늘은 엄마가 세상에 온 날이에요. 엄마는 제 얼굴을 바라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표정도 반응도 익숙한 공백이었어요. 나는 조심스레 꽃을 건넸어요. 이 꽃 기억나요? 젊을 땐 매일 화병에 꽂아두셨잖아요. 엄마는 고개를 약간 기울이더니 꽃을 오래도록 바라봤어요. 그리고 아주 작게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 미소 하나가 이날을 준비한 이유였고 그걸 본 순간 내 마음은 이미 가득 차올랐어요. 점심시간 즈음 나는 조그만 케이크를 꺼냈어요. 요양원에서는 촛불은 금지되어 있었기에 작은 모형 초를 대신 꽂았죠. 엄마, 오늘은 소원 빌어야지. 뭘 빌고 싶어요? 엄마는 그제야 입을 열었어요. 그 한마디에 나도 간호사 선생님도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는 생일이 아니라 계절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봄 속에 우리는 함께 있었고 엄마는 제 옆에 앉아 있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기적 같았어요. 케이크 한 조각을 떠서 엄마 입에 조심스럽게 넣어드렸을 때 엄마가 갑자기 손을 뻗어 제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엄마는 나를 몰랐고 내가 누구인지 잊은 줄만 알았어요. 하지만 감정은 기억보다 오래 남는다는 걸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엄마는 제 생일 축하를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그 마음만은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날 우리는 오래도록 손을 잡고 있었어요. 햇살은 우리 위로 고요히 머물렀고 작은 조각 케이크와 노란 꽃이 테이블 위에 남아 있었어요. 엄마의 기억은 흐릿했지만 그 마음만큼은 그 누구보다도 맑았어요. 그리고 저는 알게 됐어요. 엄마가 모르는 생일이지만 나는 이날을 매년 엄마 대신 기억할 거예요. 엄마를 대신해 세상에 와줘서 고마웠다고 축하해 드릴 거예요. 엄마는 올해도 봄을 느끼셨어요. 그 속에서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그것이면 충분했어요. 나는 여전히 엄마의 봄날을 지켜주는 사람이니까요. 8화. 엄마의 편지, 그날 처음 발견한 손글씨. 우리는 모두 시간 속에 무언가를 감춰둔 채 살아갑니다. 언젠가 누군가가 그걸 꺼내 읽어주기만을 기다리면서요. 그날은 평소보다 조금 늦게 요양원에 도착했어요. 문득 창밖을 보니 햇살도 조금 짧아졌고 바람도 제법 차가워졌더군요. 이제 가을이네. 혼잣말을 중얼이며 익숙한 복도를 따라 걷다가 문득 엄마 방에서 웅성이는 소리를 들었어요. 문을 열자 간호사 선생님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지연 씨, 어머님 서랍 정리하다가 이거 발견했어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내민 것은 바랜 봉투 하나, 그리고 그 안에는 흰 종이 2장이 들어 있었어요. 그 종이를 펼치는 순간 내 눈은 글씨에 먼저 멈췄어요. 익숙한 글씨체. 조금 삐뚤하지만 또박또박한 엄마의 손글씨. 그제야 나는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건 오래전 엄마가 정신이 또렷했던 시절 내게 남긴 진짜 마음이었어요. 편지는 이렇게 시작했어요. 첫 문장을 읽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손끝이 덜덜 떨려 다음 줄을 넘기기도 힘들었어요. 엄마는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변해갈 걸. 딸을 모르는 얼굴로 대하게 될 걸. 그리고 그게 딸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될지를 엄마는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지연아, 내가 언제 너한테 편지를 썼더라. 기억이 잘 나진 않지만 그래도 뭔가 꼭 남기고 싶었어. 혹시라도 내가 너를 알아보지 못하게 되면 그때 너 마음이 어떨까? 그 생각만 하면 너무 가슴이 아프다. 나는 너를 알아보고 싶을 거야. 정말 간절하게.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병이라서. 미안해. 지연아, 나는 내가 어떤 모습이어도 사랑했어. 어릴 때 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밤새도록 너를 안고 울었고 내가 시험 망쳤다고 울던 날은 몰래 부엌에 가서 미역국 끓였지. 지연아, 생일날 말 못해줬는데 그날 내 얼굴 보니 정말 행복했어.
너는 나의 딸이면서 내 가장 친한 친구였고 내 마음의 봄이었단다. 내가 너를 잊더라도 그 사랑만은 잊지 않을게. 그러니 너무 슬퍼하지 말고 혹시라도 내가 이상한 말을 해도 그게 나라는 걸 잊지 말아줘. 내가 너에게 그랬던 것처럼. 나는 편지를 끌어안고 꼭꼭 접은 채 한참을 말없이 울었어요. 요양원이라는 공간에서 처음으로 내가 아이처럼 울었던 날이었어요. 엄마는 정말 기억을 다 잃기 전에 모든 걸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잊는다는 사실조차 잊지 않으려고 애썼던 사람. 그게 내 엄마였어요. 편지 맨 끝엔 작고 수줍은 말이 적혀 있었어요. 지연아, 생일날 말 못해줬는데 그날 내 얼굴 보니 정말 행복했어. 너는 나의 딸이면서 내 가장 친한 친구였고 내 마음의 봄이었단다. 그날 나는 편지를 책상 위에 올려두고 엄마 옆에 가 앉았어요. 엄마는 여전히 말이 없었고 눈은 멍하니 벽을 보고 있었지만 나는 그 손을 꼭 잡고 작게 속삭였어요. 엄마, 나도 엄마한테 편지를 쓸 거예요. 엄마가 기억하지 못해도 난 엄마를 기억할 테니까요. 엄마의 편지엔 기억이 아니라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그 마음 하나로 나는 다시 엄마의 딸이 될 수 있었어요. 구하. 엄마가 사라지던 그날 나는 울지 않았다. 어떤 이별은 예고 없이 찾아오고 또 어떤 이별은 아주 천천히 다가오죠. 하지만 그 어떤 이별도 마음의 준비는 할 수 없더군요. 그날도 다른 날과 다르지 않았어요. 엄마의 방에 들어섰을 때 창문을 스치는 바람도 침대맡에 앉아있던 간호사 선생님의 표정도 전부 익숙해 보였어요. 하지만 뭔가 조금 달랐어요. 엄마는 침대에 조용히 누워 있었고 숨소리가 너무 작아서 귀를 가까이 대야 들릴 정도였어요. 나는 자연스레 엄마 손을 잡았어요. 얼마 전보다 더 야윈 손, 더 차가운 손이었어요. 간호사 선생님이 조심스레 말했어요. 지연 씨, 어머님 오늘 아침부터 식사도 거부하시고 깊은 잠에 드셨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도 고개를 끄덕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왜인지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이 그 마지막 날일지도 모른다는 걸. 나는 엄마 곁에 앉아 어릴 때 자주 불러드리던 노래를 흥얼거렸어요.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그 노래는 엄마가 나를 재우던 자장가였고 또 내가 엄마에게 처음 들려드렸던 노래이기도 했어요. 그렇게 조용히 노래를 부르다가 문득 엄마의 입술이 살짝 움직였어요. 너무 미세해서 착각일 수도 있었지만 나는 확신했어요. 엄마는 그 순간에도 나를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엄마의 눈이 떠졌어요. 초점은 흐렸고 얼굴도 거의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 눈빛만큼은 분명 나를 향하고 있었어요. 나는 두 손으로 엄마의 얼굴을 감쌌어요. 엄마, 저예요. 지연이에요. 엄마 딸. 엄마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 눈에서 나는 모든 감정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그건 작별 인사였어요. 말 없는 마지막 인사. 나는 울지 않았어요. 아니, 울 수 없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엄마를 안심시키고 싶었거든요. 내가 괜찮다고 이제 편히 가셔도 된다고 말하지 못했지만 그 마음을 표정으로라도 전하고 싶었어요. 나는 엄마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어요.
엄마,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이제 편히 쉬어요. 그 어디서든 내가 꼭 기억할게요. 엄마의 눈이 천천히 감기고 숨소리가 조금씩 잦아졌고 방 안은 너무도 고요했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 간호사 선생님이 다가와 제 어깨에 살며시 손을 얹었어요. 그리고 말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나는 그제야 알았어요. 엄마가 조용히 말없이 세상과 이별을 했다는 걸. 사람들은 말해요. 임종의 순간엔 눈물과 울음이 가득할 거라고. 하지만 엄마와의 마지막 순간은 조용했고 고요했고 아름다웠어요. 엄마는 그렇게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꼭 잡은 채 잠들었어요. 그날 이후 나는 요양원 방을 정리했어요. 꽃이 든 화병도 접혀있던 털실 바구니도 엄마가 쓰던 작은 쿠션까지 모든 게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지만 공기만은 달라져 있었어요. 엄마가 떠난 자리의 공기란 참 무겁고도 가벼운 것이었어요. 나는 문을 닫기 전 한참 동안 방 안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아주 작게 인사했어요. 잘 가요, 엄마. 이제는 내가 엄마를 기억할게요. 엄마가 사라지던 그날 나는 울지 않았어요. 그 대신 엄마의 모든 시간과 마음을 내 안에 조용히 새겼어요. 그 기억들이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었어요. 10화. 이제야 나는 엄마를 보내드립니다. 엄마가 떠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시간은 여전히 흘렀고 창밖의 계절은 또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장례식은 조용했어요. 그 누구보다 고요했던 사람처럼 엄마의 마지막 길도 바람처럼 잔잔했어요. 요양원 간호사 선생님, 오랜만에 연락한 작은 이모, 그리고 나. 그렇게 세 사람이 작은 꽃 한 송이씩을 엄마 곁에 올려드렸어요. 나는 그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울지도 않았고 애써 붙잡지도 않았어요. 그저 손끝으로 엄마의 사진을 쓸며 작게 속삭였어요. 엄마, 이제야 보내드릴게요.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나는 엄마가 쓰던 작은 손수건을 꺼내 오래도록 바라봤어요. 꽃무늬가 박힌 얇은 천. 그 속엔 세탁기에서 지워지지 않은 엄마의 손냄새가 남아 있었어요. 나는 그 손수건을 베개 밑에 넣고 눈을 감았어요. 꿈을 꿨어요. 아주 오랜만에 엄마가 또렷한 모습으로 나왔어요. 젊은 시절의 엄마였고 흰 블라우스를 입고 노란 프리지아를 한 손에 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를 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지연아, 나 이제 가야 해. 근데 걱정 마. 넌 잘 살 거니까. 그 한마디에 나는 꿈속에서 울었고 잠에서 깨어나서도 한참을 가만히 누워 있었어요. 엄마가 떠난 뒤로 나는 달라졌어요. 출근길엔 항상 요양원 쪽으로 나도 모르게 눈길이 가고 길에서 나이 든 여성을 보면 엄마와 닮았는지 먼저 확인하게 돼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게 괴롭지 않아요. 슬픔은 이젠 나를 찌르지 않고 그저 그리움으로 남아 있어요. 요양원에서 정리해온 엄마의 물건 중 하얀 노트를 한 권 발견했어요. 거기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지만 나는 그 노트에 엄마에게 편지를 쓰기로 했어요. 엄마가 내게 그랬던 것처럼. 엄마, 오늘은 햇살이 참 좋아요. 엄마랑 갔던 시장 골목에서
꽃 파는 할머니를 봤는데 프리지아가 활짝 피어 있었어요. 엄마, 오늘은 조금 울었어요. 근데 괜찮아요. 이젠 엄마 생각하면 슬픔보단 감사가 더 커졌거든요. 엄마, 사랑해요. 아직도 매일이요. 사람들은 말해요. 떠난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잊힌다고. 하지만 나는 알아요. 진짜 사랑했던 사람은 잊히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는 거라는 걸. 엄마 없이도 나는 살아가요. 하지만 매일 엄마를 기억하는 방식으로 살아가요. 나는 이제야, 정말 이제야 엄마를 보내드립니다. 그건 슬픈 일이 아니에요. 그건 엄마가 내 안에 남아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또 다른 시작이에요. 엄마 잘 가요. 그리고 고마워요. 끝까지 내 엄마여서.